이쪽으로. 여기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데.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13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내후 외환의 먹구름이 대한민국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조국 사태로 레임덕이 밀려오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에치슨 라인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되어 의혹이 제기되었던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사모펀드 운영사등 20여 곳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과 어머니 등 가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청와대도 몰랐고 더불어민주당도 당황했습니다. 법무장관에게는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유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말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이 같은 압수수색이 가능했을까요? 검찰은 민심이 돌아선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고 해도 이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날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는 급격히 흔들려서 한미동맹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에치슨 라인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지금 지소미아 총리는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면서 미군에 대한 위협을 말하는 우려와 신망을 표현했습니다. 주한미 국대사관은 공식 트위터에 이 내용을 재전송하며 한글 번역문도 함께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들 사이의 지역안보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기여하고 어렵게 추진된 중요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완전한 동당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축소된 형태로 진행한 최근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반대이지만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축소된 형태로 훈련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그동안 한미 훈련을 통해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해 왔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중의 충돌, 한일 관계의 악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이 사실상 해체의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해서 동북아 안보 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을 미국이 검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 라고 하는 식의 안이한 대처로는 지금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3개월 남아있다. 그동안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보다 정치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보도 일본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미국과의 외교 채널도 회복해서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문병호 주로위원입니다.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화합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DJ나 YS 같으면 진즉 손잡고 카메라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모여서 야권 통합에 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 연초안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자면서 통합과 연대를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은 통합과 혁신을 외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게 바른미래당의 솔직한 처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잡겠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바른미래당은 당권을 잡겠다는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물론이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에 대한 스토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인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은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스토킹에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모습은 정권에는 관심이 없고 당권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들에서나 볼 수 있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광경입니다. 당은 난파 직전의 지경에까지 몰려있는데 제각기 선장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격입니다. 그러니 당원들은 속이 탑니다. 내년 총선에 나가려는 출마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바른미래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많습니다. 화합, 혁신, 자강, 새정치, 중도개혁, 개혁보수, 제3의 길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당이 화합하지 않으면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는 첫째도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화합입니다. 둘째도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화합입니다. 셋째도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화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도 화합에 어긋나는 가치라면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통 크고 진정한 화합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합의 반대말은 불화가 아닙니다. 화합의 반대말은 패배입니다.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지도자는 다가오는 추석 전에 꼭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이 세 분의 대선 주자가 화합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당원 동지들이 당사 앞에서 촛불을 들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자유한국당의 대안부재는 하늘이 바른미래당에게 내려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은 대승적 화합의 결단을 이뤄내 하늘이 내려준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의 기회로 반드시 이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검찰 수사에 갈 것도 없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불신임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하여 대대적인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전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놀라웠지만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큰데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는 지휘자를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은 워낙 광범위해서 언론과 국회 청문회만으로는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0여 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신속하게 낱낱이 파헤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조국 후보자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게 칼을 댈 수 있는 강직한 검사인지를 이번 조국 후보자 수사를 통해 정확히 검증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마저도 진실 규명에 눈을 감는다면 윤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탄핵될 것입니다. 석국 열차는 녹슨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조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검찰총장 시켜놓고 이제는 거꾸로 가는 겁니까?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검찰 개혁 타령 이제 지겹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성급한 판단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신과 특검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의혹만 생기면 나오는 자유한국당발 특검 타령도 이젠 신물납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은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조국 후보자와 청와대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쯤이면 답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그것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장관 후보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은 조국 후보자에게 위법이 있음을 사실상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쯤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밀어두고 감싸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개혁성을 믿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조국 후보자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의장 최일현입니다. 지난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정보원이 지속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부각지로 일한 A씨의 증언에 의하면 국정원은 특정 운동권 출신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 사건을 기획하고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라며 여러 차례 공언한 말들과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업무 폐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화자찬했던 모습이 무색해졌습니다.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여태껏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내부 정보 무능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며 국정원 개혁 등 적폐청산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로 다시는 정부 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을 맞이한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일을 막고 국민이 보다 편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작년에 발생한 현대제철의 하청기업 상품권 강매 사건, 애플 서비스 센터
대리점 갑질 의혹 등 매년 명절을 앞두고 반복되는 갑질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러한 갑질 방지에 미진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 상시적 신고센터 운영 등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 우리 사회의 의뢰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2017년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회복하고 나아가 강력한 손해배상으로 갑질 그 자체를 억제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범위를 확대하는 갑질 근절 4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은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 또한 매년 갑질로 눈물 짓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없도록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반드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대학생위원회 우종혁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조국 수석과 관련된 정책어가 오르내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의 논문 특혜와 장학금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은 분노가 불끝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청년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입에 이어 취업까지도 청년층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는 이러한 실태를 저희는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김성태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대학생 의원회는 크게 분노하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각각 의혹의 핵심인 딸의 특혜 여부를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거꾸로 언론 보도를 정치적 공세라고 규명짓는 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하물며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정치적인 공세로 규정짓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100대 1의 경쟁률보다 더 높은 100대 1의 경쟁률 속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목소리를 더 이상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공개에 반응하실 분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